자, 광복을 위한 노력, 한중연대와 민족통일전선 형성의 노력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선 민족통일전선의 의미부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족통일전선에는 좌우 합작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 한중연대부터 살펴보자면 이 한중연대의 핵심을 가장 크게 기여했던 단체로서 한인 애국단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김구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의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 의열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의열 활동으로는 의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봉창 의사는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일제의 빌미가 돼서 일제가 상해를 침략하는 이유는 이제 상하이 사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사변, 이 상하이 사변 이후에 훈크공원에서 이 승리 축하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 훈크공원에 물통폭탄이라고 했었죠. 폭탄을 던짐으로써 이후에 중국인의 반한 감정뿐만 아니라 당시에 중국 국민당 정부, 제가 당수로서 장제스를 얘기했었는데 임시정부에 지원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편 이 아까 민족통일전선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직은 이름하여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 민족혁명당은 앞서 얘기했지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이제 참여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참여한 민족주의 계열은 한국 독립당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로는 의열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데, 이 과정에서 김구 등의 민족주의 계열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아요. 임시정부 계열은 참가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이후에 민족혁명당은 직속부대로서 조선의용대를 창설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 조선의용대는 특히 김원봉의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창설했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항일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게 되죠. 자, 한편 이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도 기존의 상해에서 이제 충칭으로 재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충칭 임시정부다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 충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우선 윤봉길 의사 이거에 충칭에 했다는데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독립당의 결성입니다. 독립당의 결성, 그리고 직속 부대인 한국 광복군의 창설을 기억하라 했었죠. 한국 독립당의 결성은 민족주의 계열의 재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구, 조소왕, 지청천 같은 분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이 됐고요. 특히 한국 광복군은 이후에 임시정부의 직속부대로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한편 이 한국 광복군의 형성 과정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한국 광복군은 태평양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 형성의 노력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나머지 세력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된다고 했었죠. 어쨌거나 이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들어오면서 민족혁명당과 사회주의 계열사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광복군의 활약을 좀 살펴볼 텐데, 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활동하는데 한국광복군은 총사령관으로 지청천,
그리고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죠.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합류해서 한국광복군의 임무 병력은 당시 전쟁 중이었던 인도, 미얀마 지역에 파견이 돼서 심리전을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 한국광복군의 주요 이 작전 중에 이른바 국내 진공 작전이라고 하는 계획을 얘기했었죠. 프로젝트명 이글, 독수리 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계획이었는데 미국의 지원 아래 직접 국내로 잠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제가 패명하면서 이 작전 계획은 이제 취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한편 이 화북 지방에서도 여러 무장 독립 투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조직으로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선 조선의용대 기존에 이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는데 그 나머지 세력들은 화북지대로 이동을 해서 특히 타이양산이라고 하는 이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편성이 돼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특히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한국인들이 결성을 한 조직으로서 기억해 두고요. 이 조선의용대 직속 부대로서 조선의용군이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북한의 인민군으로 편입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화북 지역에서는 조선의용군이 활약을 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만주에서도 항일 유격 투쟁이 있었는데 특히 이 보천보 전투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경도 보천보에서 이루어진 전투였는데 김일성이 이끌었다는 면에서 이제 화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이 보천보 전투를 지원했던 단체로 조선 광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회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전투가 보천보 전투였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야기 정리됐습니다.